여러 우려 속에 지금 방류가 되는 것 아니냐, 이제 방류는 이미 결정된 것이다라고 보는 게 맞지 않냐 싶은데요. 지금 일본은 아마 8월 말쯤 방류를 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물론 일본 내부에서도 반대 여론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게 이제 저장 탱크에 저장을 하는 걸로 이미 결정이 났고, 근데 문제는 이제 저장 탱크가 이미 한계에 와 있기 때문에 방류를 좀 피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듭니다. 근데 그 일본 정부 입장에서도 사실 난감한 게 어민들의 좀 반발이 좀 큰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어민들하고 2015년인가요? 그때 문서로 좀 약속한 게 있습니다. 이 어민들의 어업연합인가요? 어업연합과의 어떤 좀 협의 없이는 그런 방류를 하지 않겠다고 문서로 약속한 게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때문에 좀 방류를 늦추고 있는 것 같긴 한데 방류를 피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김해찬 교수님, 이게 막을 방법은 없습니까? 아니면 그대로 지켜봐야 되는 건가요? 일단 일본이 2년 전에 올해 정도에 봄 또는 여름에 방류하겠다고 이야기를 했고, 그때 IAEA에 이런 걸 우리가 국제적인 어떤 안전기준이 되느냐고 요청을 했고, 2차, 3차 시료가 안 나왔지만 여름에 요청한 데 맞춰서 약간 맞춤형으로 지난번에 이제 IAEA 그로시 총장이 일본의 총리한테 사실상 뭐 보고하러 간 거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원래 당초 같으면 올 여름 되면 거의 90% 다 차야 되는데 그게 비가 적게 오고 또 그다음 철저하게 줄여야 되는 관리를 함으로써 내년 2월에서 6월까지, 그러니까 적어도 최소 6에서 길게는 한 1년 가까이 조금 여유가 있단 말이죠. 후쿠시마 현해 이와키 시장 같은 경우는 해수욕 좀 다 하고 8월 말 9월 정도에 보냈으면 이런 일본에서 욕구도 있고, 어민들이 반대하는 것 중에 가장 큰 것이 2015년에 약속을 한 것은 그 전에 2011년에는 할 수 없이 이제 원전 사고로 인해서 뭐 오염수가 아니라 그냥 모든 게 바다로 나갔다면 이제 2013년도에 그때부터는 이제 알프스 처리를 아주 초기 단계를 했거든요. 그런데 그때 일부러 비밀 방류를 했어요. 그것이 언론에 났고 그것이 잡혀서 2015년에 어민들에게 앞으로 어민들 동의를 받지 않는 한 해양 방출이든 어떤 형태든지 바다에 내지 않겠다. 그렇게 큰 약속을 한 겁니다. 문서로 약속을 한 것입니다. 네, 지금 어민들은 반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당연히 반대하고 있죠. 그렇게 되면 일본 수산업은 우리보다 훨씬 타격을 많이 받죠. 일본 해를 누가 먹겠습니까? 그랬는데도 일본 정부가 지금 결정하는 것은 단순하게 그 수산업 정도 문제가 아니라 원전이라든가 일본이 지금 여기에 방류하지 않으면 자기들이 원전 전체적인 어떤 일에 지장을 초래하기 때문에 선결 과제로 다른 방법이 몇 개 있을 수 있는데 거기에 대한 조언을 듣지 않고 일단 해양 방류부터 해보자 하는 것이 지금 가기 때문에 나를 딱 특정 잡지도 못하죠. 예를 들어서 떳떳하다면 우리는 8월 1일부터 또는 9월 1일부터 내겠다든지 뭐 이런 것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눈치 보면서 그 중에 하나가 IAEA의 면제부를 조금 받은 것 같이 그것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해양 방류를 해도 되는지 안 되는지를 과연 IAEA가 판단할 그런 위치에 있는가 이런 생각도 들고요. 뭐 방류가 이미 결정이 저는 났다고 봅니다. 일본 정부가 방류를 결정하고 지금까지 끌어온 것이잖아요. 저는 이제 정치학자니까 정치적으로 본다면 국제적인 기구란 말이죠. 공식력 있는 기구 IAEA를 끌고 들어왔고 거기서 뭐 문제가 없다는 얘기가 났고, 게다가 이제 주변국들의 문제란 말이죠. 이해관계국들인데 이게 뭐 해류가 돌아나가는 방향에서 가장 먼저 영향력을 받게 되는 북미 국가들, 미국이나 캐나다는 이거 뭐 문제가 안 된다는 입장이고, 그러면은 지금 문제를 삼고 있는 쪽은 중국하고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 그 다음에 태평양에 있는 섬나라 이 정도인데, 이런 국제정치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일본은 이미 방류를 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을 한 것이죠. 일본 정부는 투 레벨 게임을 해야 돼요. 국제정치, 국내정치. 두 가지 레벨 게임을 해야 되는데 국제정치 쪽에서는 이미 방류를 해도 되는 상황으로까지 간 거 아니냐, 지금 상황에서는. 그렇지만 국내적인 영역에서는 이 수산업 계통의 지지를 어떻게 끌어낼 것인가, 이 문제가 좀 남아있지 않겠나. 정치적으로만 본다면 이런 판단을 할 수 있겠다고 봅니다. 국제원자력 기구가 시료를 분석을 완료하지 않은 상태, 즉 1차, 2차, 3차 시료가 있는데 1차 시료만 가지고 지금 2, 3차 시료 분석도 끝나지 않았는데 보고서를 냈단 말이에요. 그 과정에 대해서 한번 좀 더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IAEA 자체가 이 핵사찰 정도, 핵무기를 미국이 중심으로 관리하는 그런 기구이고요. UN 산하기구 중에서도 이것은 산하기구가 아니에요. 원전을 하는 업계나 이쪽이 중심에 대해서 만든 자치기구예요. 조금 성격이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보고서가, 최종 보고서가 나왔습니다만
자기들이 한 그렇게 이야기를 해놓고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직접 책임이 없다고를 제일 앞에 밝히고 있고, 그리고 알프스 성능에 대해서도 그것을 제대로 자기들이 어떤 볼 권한이 있다든가 이렇게 생각을 하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일본이 충분하게 국제적인 어떤 안전기준에 낸다고 이야기하고 우리가 가서 보니까 그렇게 하고 있는 것 같아 정도의 이야기를 했고, 그 다음 정당화 원칙이라고 하는 게 일본이 이런 어떤 오염수를 해양 배출을 할 때 거기에서 얻는 이익과 그 다음에 국내 수산업부터 중국, 한국 이런 어떤 주변의 나라의 어떤 해양에 입히는 피해에 대한 어떤 피해 조사라든가 이걸 형량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 자체를 할 수 있는 기구가 아니에요. 전 세계적으로 WHO가 방사능 문제는 IAEA가 우리한테만 맡겨달라 해서 그걸 타치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세계보건기구가 방사능 문제에 대해서 발언을 제대로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식으로 조금 비유를 하자면 우리가 국제 스포츠 경기할 때 부당한 심판이 있지 않습니까? 많이 있죠. 예, 그러면 제가 보면 분명히 지난번에 중국 같은 경우에 분명히 이것은 아웃인데도 세입이라고 선언하고 이러면은 아니 하늘 축구할 때도 축구도 얼마 전에 그렇고 예 그렇게 그랬지 했어요. 않습니까? 그렇게 그런 것이 있을 때 우리는 심판이지만 그 사람은 편파적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우리는 불신을 해야 되고 재판부도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는 게 있잖아요. 네. 일본이 나중에 이야기를 더 드릴 수 있습니다만 일본 정부나 일본 도쿄전력은 많은 걸 쏘개왔습니다. 그것은 전부 기사로서도 나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커닝을 하나 했다면 그 과목, 그 점수가 문제가 아니라 그런 논문을 표절했다면 그 논문만이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의 인격이라든가 전체적으로 문제를 삼아야 되는 거죠. 신뢰할 수 없는 부분이 많다.